편견이 깊게 박혀 있고 정의가 삐딱한 미소를 짓는 마을에서 한 여인이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박서연은 밤에 장막을 틈타 봉아리로 차를 몰고 들어섭니다. 그녀의 경찰서장 배지는 재킷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한때 그녀를 내쫓았던 이 마을은 다가올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 경찰관이 이유 없이 그녀의 차를 세웠을 때 그는 자신이 새로운 상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강력한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봉아리의 근간을 영원히 뒤흔들 순간이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주차된 사복 순찰차 안에 박서연이 앉아있을 때 봉아리의 공기에는 소나무와 후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간, 20년 전 그녀를 쓰디쓴 씨앗처럼 뱉어냈던 이 마을에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대시보드 시계는 새벽 12시 17분을 비추며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녹색 빛을 드리웠습니다. 날카로운 광대뼈, 검은 피부, 기억의 무게를 담은 눈. 그녀는 경찰서장 배지를 재킷 안에 달아놓았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는 비밀, 아직 잠든 마을과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아직은요, 봉아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삐뚤어진 거리들, 널빤지 집들의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축축한 이끼처럼 들러붙은 과거의 속삭임들. 박서연은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야망이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곳에서 자란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18살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비웃음과 쾅 닫히는 문에 쫓겨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2세의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낙인 찍었던 아웃사이더가 아닌 그들의 심판자로 말입니다. 봉아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 박서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기미 창문을 흐리게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핸들을 더듬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첫 출근, 경찰서에서 할 연설, 마주해야 할 얼굴들. 그녀는 이곳을 고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골마있던 부패한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 편향적 단속, 과잉 진압, 부패. 그녀는 보고서를 받고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봉아리 경찰은 구시대적인 병폐의 잔재였고 박서연은 그것을 벽돌 하나하나 해체할 생각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그녀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그녀 옆에 천천히 의도적으로 굴러와 멈췄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한 가면을 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춤을 알았습니다. 신참 경찰 시절 다른 도시의 거리에서, 형사 시절 다른 곳에서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백인 경찰관들이 그녀의 피부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뜨는 방식, 총집으로 손이 움찔거리는 방식. 그녀는 스스로에게 대비했습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어깨가 넓은 남자로 스포츠 머리에 시골 마을의 왕임을 자처하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태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그녀의 창문 안으로 쏘아댔습니다. 빛이 그녀의 눈에 가혹했습니다. 저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걸쭉한 사투리 억양은 끈적한 물력 같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박서연은 고개를 기울여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오. 신분증 있습니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상하다고 의심받지 않는 한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수상한가요? 김태호는 비웃었지만 그것은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봉알이요. 누가 수상한지는 내가 결정하오. 차에서 내리세요. 박서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녀를 하찮게 여기는 마을의 불문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배지를 보여주고 상황을 빨리 끝낼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췄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임무의 무게, 병폐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봉아리가 그녀에게 새겨 넣었던 오래된 상처가 시험받기를 갈망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부츠가 흙에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닿았습니다. 손 보여. 김태호가 총에 손을 얹은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순응하며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목덜미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가 독수리처럼 그녀 주위를 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 같지 않군. 그가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거요? 몽아리요. 그녀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됐고. 돌아서 차 보닛에 손 올려. 그 명령은 뺨을 때리는 듯했지만 박서연은 따랐습니다. 차의 따뜻한 금속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침을 뱉고 선생님들이 그녀에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를 지탱했던 바로 그 분노였습니다. 김태호는 거칠고 침입적으로 그녀의 몸을 뒤졌습니다. 손전등이 그녀의 엉덩이에 부딪히며 다그락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재킷 끝자락을 스쳤습니다. 그것을 살짝 밀자배지가 빗속에서 번쩍였습니다. 금색, 공식적인, 부인할 수 없는. 그는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박서연은 몸을 바로 세우고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박서연 경찰서장입니다. 그녀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상관입니다. 김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그의 허세는 마른 흙처럼 무너졌습니다. 손전등은 그의 손에서 떨렸고 도로 위에 거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장님, 됐어.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눈은 그를 뚫을 듯이 응시했습니다. 몰랐던 이유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 멋대로 판단했지. 그게 이 마을의 문제고 당신의 문제요.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의 경력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서연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황 상태. 방금 자신의 미래를 쥐고 있는 여성을 폭행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침묵이 무겁고 질식할 듯 이어지게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밤 당신 업무는 끝났습니다. 김태호 경위. 그녀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내일 이야기하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순찰차로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켜지고 그는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박서연을 다시 혼자 어둠 속에 남겨두고 그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차에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무게가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김태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모든 경찰관들, 그들을 떠받드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배지는 여전히 가슴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그녀는 경찰서로 걸어 들어가 그들 모두와 마주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스스로에게, 봉아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마을은 그때 그녀를 꺾지 못했고 지금도 그녀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박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봉아리 외곽의 작은 셋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처진 현관이 있고 강이 보이는 낮은 벽돌집이었습니다. 주차했을 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별들은 희미해지고 있었고 장엄한 새벽을 약속하는 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김태호와의 만남을 되새기며 그의 얼굴 거만했다가 산산조각 났던 그녀와 함께 남아서 그녀가 고치러 온 마을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아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수세대 동안 발전을 질식시켰던 역사와 편견의 얽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매일 그것을 느꼈습니다. 구멍가게에 들어갈 때 받는 시선, 교장 선생님이 너무 많은 것을 묻는다고 그녀를 문제아라고 불렀던 방식. 그녀는 싸워서 벗어났고 더 큰 도시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제 그 상처는 그녀의 갑옷이었습니다. 아침 6시, 그녀는 경찰 제복을 다듬었습니다. 빳빳하고 짙은 녹색 제복에 배지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금이 간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키 크고 단호하고 부러지지 않고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운 여인. 오늘은 그녀의 첫 출근이었고 김태호만이 놀랄 사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는 벌집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차버릴 참이었습니다. 봉아리 경찰서는 중앙로에 위치한 낮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뒷문에는 시대착오적인 스티커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정면에 주차했습니다. 그녀의 순찰차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노인들, 유모차를 미는 여인.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차에서 내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명의 경찰관, 남자 5, 여자 1명, 모두 마을 출신. 그녀가 문턱을 넘자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공기는 퀴퀴한 도넛 냄새와 총기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전임 서장들의 색바랜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핏기 없는 얼굴에 엄격한 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란과 반항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더한 것도 겪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가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서연 서장입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방 안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여자 경찰관 마르고 금발인 정은지 순경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은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 회색 수염을 기른 통나무 같은 남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소. 그가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 와 있습니다. 박서연은 그의 눈을 마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겁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콱 열리고 김태호 경위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제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마치 잠을 못 잔 듯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가 다시 박서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긴장감을 감지한 김태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와 다른 경찰관들 사이를 오갔고 마치 헤드라이트에 걸린 사슴 같았습니다.
김태호 경위. 박서연은 차갑지만 강철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순종하며 의자에 몸을 늘어뜨렸습니다. 그의 손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박서연은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부츠가 리놀륨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당신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세웠습니다. 제가 누군지 묻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있는 여자를 보고 최악을 상정했습니다. 그건 오늘 끝납니다. 수염 기른 경찰관. 그의 이름표에는 이재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경찰 업무요. 표적 단속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라고. 박서연은 그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허세를 꿰뚫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신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이 마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는 민원들을 받습니다. 그 동네 애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잡혀가고 가족들이 괴롭힘 당하고 사건들이 무시되고 당신들은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비겁함입니다. 이재민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지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눈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김태호는 손을 쳐다보며 침묵했습니다. 박서연은 그 말이 공중에 걸려있게 두었다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불태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다시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건 보고서, 주민 민원, 내부 감사 보고서. 지난 5년간의 모든 사건 기록을 감사할 겁니다. 편향적 단속, 과잉 진압, 그 어떤 편견의 냄새라도 나는 것들은 전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문은 저쪽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은 압력솥 같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항을 예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의 나머지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소개, 업무 분담, 그리고 마을 한쪽 동네에서 발생한 연쇄 절도 사건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브리핑. 김태호 경위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이재민 경사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은지 순경이 나중에 망설이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생각에도 서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본 적 있어요. 표적 단속 같은 거.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좋아요. 제가 증명할 수 있게 도와줘요. 전고 무렵 그녀는 사무실에 혼자였습니다. 찌그러진 책상과 주차장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비좁은 방. 그녀는 서류들을 쳐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임무의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김태호나 이재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봉아리에 대한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처럼 살아왔던 모든 아이들, 신분증으로 인해 목소리가 억압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싸우기 위해 돌아왔고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더 높이 떠올라 마을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박서연은 뒤로 린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길 아래 교회 묘지에 묻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라고 말했던 어머니. 이곳에서 도망쳤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날들은 몇 주가 되었고 봉아리는 박서연 서장의 존재로 인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지시한 감사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서류들은 그녀의 책상 위에 비밀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집 밖에서 서성거렸다는 이유로 거칠게 다뤄진 한 한국인 10대 소년, 차량이 욕설로 훼손된 후 외면당했던 어머니의 도움 요청, 마을의 작은 동네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단속 패턴. 각 보고서는 그녀가 허물어뜨리려는 벽돌이었고 각 보고서는 그녀의 결의를 더욱 굳혔습니다. 경찰서는 전장이었습니다. 이재민 경사는 매번 저항했습니다. 서랍을 쾅 닫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허위 보고서를 고치기를 거부한 후 그녀는 그를 일주일 정직시켰습니다. 그는 분노의 얼굴이 보라색이 되어 뛰쳐나갔습니다. 정은지 순경은 조용히 박서연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매번 회의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김태호 경위는 유령 같았습니다. 출근하여 근무를 수행했지만 마치 살아있는 전선처럼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부서지거나 꺾일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늦은 3월이었습니다. 공기는 봄의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진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밤 9시가 조금 지나 무정리에서 치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2번 지방도의 오래된 주유소에서 소란이 있다는 호출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차 열쇠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멈칫하게 만드는 장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6세도 안 되어 보이는 한국인 10대 소년이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고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태호 경위는 수갑을 손에 들고 그의 위에 서서 꼼짝마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찰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박서연의 부츠가 땅에 닿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밤을 가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호 경위는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아드레날린과 반항심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부수고 들어가려는 걸 잡았습니다. 저항했고요. 그 소년, 나중에 지훈이라고 알게 된 아이는 신음하며 옆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군중은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들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김태호를 응시했습니다. 뒤로 물러서 김경위. 지금 당장. 그는 망설였습니다. 수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 흔들리지 않고 전기처럼 강렬한 이 그에게 물러서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친구 집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태호 경위가 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를 절도범으로 몰았다고 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저를 넘어뜨렸어요. 박서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김태호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증인? 그는 주유소 직원을 향해 막연히 손짓했습니다. 문 옆에서 서성거리는 초조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박서연이 되풀이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군요. 김태호 경위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군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차에 타세요. 당신 임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군중은 김태호 경위가 물러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그의 실수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박서연은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과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병원에서 지훈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전에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밤이 창문을 누르는 가운데 홀로 경찰서로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김태호 경위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지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언의 항복,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는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옛버릇이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몇 주 전 그녀에게 총을 겨눴던 남자. 이제 벌거벗겨진 채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진 않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겠지. 사직하거나 내가 해고하거나.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어. 그는 패배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배지를 놓아둔 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박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로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태호 경위는 떠났지만 시스템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주민센터에서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꽉 찼습니다. 마을 한쪽 동네에서 온 가족들, 중앙로의 상인들,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박서연은 연단에 서서 빳빳한 제복을 입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봉화리로 돌아온 것은 이 마을이 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훈이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그것은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의미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에 대한 주민 감찰, 상황 완화 훈련, 경찰과 청소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군중은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었지만 모두 경청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회색 머리를 따은 나이든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과 경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장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계속 이어갈 건가요? 박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질문은 연기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불을 지피는 겁니다. 타올을 찌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회의는 웅성거림으로 끝났습니다. 환호성이 아닌 사람들이 줄지어 나갈 때 가능성의 조용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정은지, 순경이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다가왔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끝까지요. 박서연은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봉아리를 내다보았습니다. 느티나무는 흔들렸고 강은 반짝였고 마을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결함이 있고 고집스럽지만 살아있는. 그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첫 번째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뿌리는 깊었고 할 일은 많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길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자유롭고 크게 웃었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기울여 듣고 순찰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젊었고 할 일은 더 많았습니다.